계시는 분들도 태반이시겠군요. 네. 저희가 영양제를 출시를 하면서 과연 젤 때문에 손톱이 손상이 될까? 그러면 젤의 어떤 부분에서 손톱이 손상을 될까라는 연구를 하는 도중에 아세톤에 의해서 손톱이 손상된다고 여태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아세톤에 손상되는 거는 정말로 100% 아세톤, 화장품 원료로만 되어 있는 아세톤을 쓰면요, 제대로만 10분 이상만 손톱에 방치하지만 않으면 손톱은 손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티티클 리무버는 사용하는 순간 손톱이 부식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젤을 오프하고 나서 손톱이 왜 이렇게 으스러지지 고객님 손톱들이? 그런 분들은 내가 큐티클 리무버를 많이 쓰는구나 라고 조금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옛날부터 큐티클 리무버 썼잖아, 매니큐어 바를 때부터. 하지만 생각해보시면요, 매니큐어를 바르실 때는 큐티클 리무버와 오일을 같이 썼고요, 젤을 할 때는 큐티클 리무버만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그럼 훨씬 더 과다한 양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톱의 부식은 훨씬 더 빠르게 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은 케라틴 세럼을 바르고 손톱 표면과 큐티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톱 뿌리 영양제인데 손톱에 유분기가 남아서 리프팅이 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지금 사용한 케라틴 세럼 이외에 마카다미아 세럼이라고 있습니다. 세럼 종류가 두 가지인데요. 세럼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손톱 뿌리 영양제. 손톱 뿌리 영양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일 성분이 들어있는 마카다미아 세럼, 그 다음에 하나는 오일 성분이 전혀 없는 지금 사용한 케라틴 세럼. 말 그대로 케라틴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손톱에는 영양 공급이 되면서 오일 프리 타입이기 때문에 젤 시술 전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손톱이 좋은 거라고 해도 끈적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러신 분들한테는 케라틴 세럼으로 홈케어용으로 권장해 주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클렌저를 깨끗이 닦아낸 다음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조금 더 꼼꼼히 저희 에듀케이터분이 닦아주신 이유는 손톱 밑부분을 닦지 않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러면 젤이 손톱 끝부분을 감쌌을 때 정확하게 감쌀 수 없기 때문에 클렌저로 손톱 표면 이외에 손톱 아래 부분까지 젤을 감싸는 부분까지는 꼭 깨끗하게 닦아주시기를 권장합니다. 이제 젤리피 본더를 바를 텐데요. 젤리피 젤을 쓰니까 자꾸 리프팅이 나요. 저희는 아무리 쓰고 수십 번을 테스트를 해도 그렇지 않은데 도대체 왜 그럴까라고 여러 가지를 테스트한 결과 본더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가요? 휘발이 되는 본더가 있고요, 손톱에 막을 형성하는 본더가 있어요. 물론 젤리피 본더와 젤리피 베이스 젤을 쓰면 가장 오래 가실 수 있겠지만, 나는 다른 젤의 본더를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면 막을 형성하는 본더를 사용하지 마시고요, 휘발성이 되는 본더를 사용을 해주세요. 자, 이제 베이스 젤을 도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베이스 젤을 손톱의 3분의 2 부분부터 바르시고 전체적으로 바르시는데요. 왜 그렇게 바를까요? 물론 저희가 어렵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젤의 원리상 젤은 자기네끼리 뭉치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파리시 타입의 젤들은 얇게 발리기 때문에 그 성질이 훨씬 더 강해지는데요. 지금처럼 손톱이 기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현상이 손톱 표면에서 젤이 끝나고 나면 확 보여요. 젤이 끝나고 나서 손톱이 약간 끝부분이 올라와 계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외가리 손톱이라고 하나요? 젤이 수축이 되는 현상들 때문에 손톱이 지금처럼 트레이지 부분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 젤이나 칼라를 바르실 때도 손톱의 3분의 1을 먼저 바르시고 끝 처리를 해주신 다음 다시 전체적으로 발라주시면 중간에서 힘이 생기기 때문에 외가린 손톱이 훨씬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시술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베이스 젤을 바른 손톱 위에 화면에 보시는 시술을 로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젤리피 베이스 젤 큐어 시간은 1분 정확히 지켜주세요. 1분간 정확히 지켜주시면 리프팅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때 대전에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때 세미나 할 때 보니까 30초만 하시던데요. 여러분들 지루하실까봐 잠깐만 했어요. 저희가 아트 할 때도 10초만 하고 나오고 1초만 하고 나오니까 자꾸 그걸 기억하시는데요. 베이스 젤과 탑코트는 정확하게 1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레귤러 젤은 30초에서 1분, 시럽 젤은 10초에서 30초 미만으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베이스 칼라 도포하고 있고요. 지금 칼라 두께가 보이시나요?
좀 보이지 않으세요? 컬러를 도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얇은 두께감으로 도포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아이보리 컬러 바르시면 어떠세요? 그쵸, 결이 생겨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저런 컬러로 프렌치 하면 어떠세요? 진짜 빼죠. 프렌치 라인도 따야 되죠. 결도 없어야 되죠. 색깔이 그대로 나와야 되죠. 근데 손톱 안에 먼지까지 들어가 있으면 아마 더 긴장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젤리핏 젤을 바르는 방법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젤리핏 젤은 절대 어렵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컬러나 어렵게 발려지는 컬러는 웬만하면 출시를 안 하려고 해요. 항상 테스트를 한 후에 지금 보신 것처럼 최대한 얇게 발라주세요. 결이 생겨도 됩니다. 최대한 얇게 발라주시는 게 차라리 결이 생기지 않는 방법이에요. 원코트 때는 무조건 얇게 발라주시고요. 결이 생겨도 상관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투코트 때 다시 발라주시면요. 결이 충분히 다 커버가 됩니다. 두껍게 발라야만 결이 안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두껍게 바르면 훨씬 더 결이 많이 생기니까요. 꼭 지금 보셨던 것처럼 얇게 도포를 해주시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러쉬 안에 거의 젤의 양이 없습니다. 이렇게 쓰셔야지 젤도 오래 쓰시죠. 그렇죠? 많이 쓰시면 젤은 계속해서 사고 돈은 계속 나가실 거예요. 결은 계속 생기시고 얇게 쓰시고 젤 오래 쓰시고요. 소비자들도 만족시킬 수 있는 시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마시멜로 컬러를 써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마시멜로 컬러가 유난히 오일빛들이 많이 들어있었죠. 옐로잉이 났었나요? 안 났어요. 그거는 그 어떤 젤에서도 다 일어날 수 있는 옐로우 현상이 저희 젤리핏에서만 잡았습니다. 젤리핏의 기술력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아이보리 컬러들은 다 옐로잉 테스트가 됐으니까요. 안전하게 시술하시면 되세요. 하지만 옐로잉이 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 있습니다. 탑젤. 탑젤이 자외선에 의해서 옐로잉이 나면 저희 컬러도 그렇게 보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탑젤의 선택도 조금 중요하게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아트는 세 가지 컬러로만 이용을 하도록 할게요. 굉장히 간단한 아트예요. 얼마 전에 부산에서 박람회 있었죠? 부산에서 박람회를 할 때 제 손에 저 장미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박람회를 아침에 했습니다. 연장하고 지금 손을 다 하는데 30분 내에 다 끝났어요. 아마 지금 보시면 저 장미만 10손가락을 하셔도 10분 내에 끝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제품에 대한 특징만 잘 아신다면은 정말로 쉽게 빠르게 할 수 있는 아트예요. 정말일까? 라고 하시지만 보시면은 아 이게 다야? 라고 하실 수도 있으세요. 자, 보시는 것처럼 컬러는 팔레트 위에 덜어놓고 사용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점도가 높기 때문에 물감처럼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지금 덜어놓은 컬러젤을 클렌저에 묻혀서 손톱 위에 트라ns코미 아트처럼 진행을 할 텐데요. 사용하는 브러쉬, 지금 저희가 이렇게 꼭 사용을 하면요. 끝나고 나서 물어보세요. 아까 사용했던 브러쉬는 어떤 브러쉬예요? 하지 마시고요. 그냥 매장에 계신 거, 가지고 계신 브러쉬, 막브러쉬 쓰세요. 아마 브러쉬 망가져서 안 쓰시는 브러쉬들 많을 거예요. 모든 브러쉬는 클렌저에 묻게 되면 코팅이 자꾸자꾸 벗겨지기 때문에 브러쉬는 금방 손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클렌저에 묻혀서 사용하는 아트들은 그냥 막브러쉬를 쓰세요. 한 번 쓰고 그냥 버리실 거면은 그냥 새 거 사셔도 되시고요. 하지만은 그냥 편하게 가지고 계신 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모양을 그려주시고요. 지금 두 번째 찍을 때 보이세요? 약간 나이테가 형성되는지 찍어주시면 됩니다. 클렌저에 그냥 믹싱만 하신 다음에 손톱 위에 올려만 주시면 되세요. 근데 이때 주의하실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클렌저의 선택과 컬러젤의 선택이에요. 클렌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에탄올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클렌저. 그렇게 되면은 지금 손톱 위에 올렸을 때 금이 가는 현상이 나타나요. 아마 트라ns코미 아트 예전에 유행해서 아마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나는 저게 안 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에탄올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거는 컬러가 금이 가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클렌저 중에서 저희 클렌저는 영양 성분이 들어있어요. 저희 클렌저는 오일 성분이 들어있어요 라고 하는 클렌저들은요. 큐어가 되지 않습니다. 큐어가 클렌저와 컬러를 믹싱해서 올리면요. 큐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런 나이테가 형성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클렌저의 선택은 정확하게 선택을 하시면은 이 아트는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점도가 낮은 묽은 젤을 사용하시게 되면 컬러가 클렌저랑 믹싱이 되었을 때 컬러의 색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클렌저에 믹싱이 되기 때문에 컬러의 색이 없어져 버려요. 그 점들을 조금 고려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컬러와 컬러가 믹싱됐기 때문에 큐어는 2초에서 3초만 진행해 주셔도 되세요. 비트가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2초에서 3초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이트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신 다음에 큐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나뭇잎을 형성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나뭇잎을 먼저 그리고 꽃을 그리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나뭇잎은 나뭇잎이기 때문에 초록계통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아까 보셨던 카키와 초록색인데요. 초록색과 빨간색이 만나면 보라색 계통으로 형성이 돼요. 그럼 어떨까요? 손톱에서 펑커스가 생긴 듯한 느낌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먼저 꽃을 그려주신 다음에 나뭇잎은 비어있는 공간에만 칠해주세요. 이때 칠하실 때도 웬만하면 겹치지 않게 꼭 진행을 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손톱에서 조금이라도 보랏빛이 중간중간 보이게 되면요. 정말로 곰팡이 쓴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주의하셔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다시 진한 컬러의 클렌저에 묻혀서 조금 더 나뭇잎을 음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모양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살짝 포인트만 주시면 되세요. 지금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아마 돌아가시면 바로 시술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조금 더 디테일한 느낌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라인 작업을 들어갈 텐데요. 라인을 하실 때는 다른 색을 하셔도 상관없지만 다른 색을 잘못 미팅을 하시게 되면은 아마 촌스러운 꽃이 나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라인을 그리실 때는 내가 꽃을 그리고 내가 나뭇잎을 그렸던 컬러를 선택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나이테가 진하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이테가 진하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요. 굳이 라인 작업을 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하지만 처음에는 클렌저 양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라이너 작업이 꼭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근데 이때 꽃의 모양을 생각하면서 그리시면요. 그냥 본인이 원래 그리던 꽃밖에는 나오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클렌저에 묻혀서 꽃을 중간중간 찍어서 생겼던 나이테처럼 그 나이테 부분에만 포인트를 주시면 되세요. 꽃을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냥 원래 기존에 있던 아트와 동일한 아트로 결과가 나오게 되실 테니까요. 항상 터치한다고 생각하시고 꽃을 그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느낌으로 하는 아트들은 그냥 터치로만 살짝만 진행을 해주세요. 아마 이 아트는 시술판에 아트판에 붙여놓은 팁에다가 연습을 하셔서 붙여놓은 거랑 고객님들 손에 했을 때는 아마 동일한 아트가 나올 거예요. 저희가 이 아트를 선택한 이유도 식당에 가셔서 메뉴판을 보고 그림을 보고 주문을 하셨는데 막상 내 앞에 나온 건 다른 거면 어떠세요, 기분이? 기분이 좋지 않아요. 금액을 다 지우라고 싶지 않죠. 똑같습니다. 네일샵에 오는 고객들도 똑같아요. 내가 만들어 놓은 아트판을 보고 선택을 하셨는데 내 손에 다른 아트가 표현이 되면 되게 황당한 표정을 지으세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조금 더 깎아주시겠죠. 네, 오늘 그러면 50%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 아트를 오늘 조금 보여드려서 매장에서 바로 고객님 손에 연습하시고 아트판과 고객님들 손에 시술하는 게 동일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나뭇잎을 그리실 때도 굳이 나뭇잎을 정확하게 그리실 필요는 없으세요. 아무리 내가 장미를 잘 그리고 나뭇잎을 잘 그리셔도요. 이거는 그냥 터치로만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큐어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그냥 아트를 마무리하셔도 되시지만 올해의 트렌드가 여성적이고 약간 중성적인 느낌들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성적인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유행했던 시술과 다시 함께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스루 아트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시럽 컬러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트판 보시면 블랙과 화이트를 이용했어요. 시럽 컬러는 50컬러가 넘는 컬러가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컬러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그냥 저희가 가장 기본이 되는 화이트와 블랙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은 화이트로 할까요? 블랙으로 할까요? 화이트. 안 보고 싶으세요? 블랙이요? 네, 블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트는 아마 봄에는 화이트나 옐로우로 하시면은 아니면 핑크나 봄에 굉장히 웨딩네일로 이쁘게 표현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블랙이나 브라운으로 하시면 가을 겨울에 할 수 있는 아트이기 때문에 아마 사계절용으로 쉽게 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지금 레드 컬러로만 이용해서 장미를 그렸지만 매장에서는 보라나 다른 컬러를 이용하셔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컬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가로선을 그리고 있고요. 손톱이 많이 짧으신 분들은 세로선으로 그려도 무관하십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랙 컬러 같은 경우는 진하게 나오기 때문에 한 번에 진행을 하지만 실험 컬러를 사용할 때 나는 조금 연하게 나오네 라고 하시면 투코스로 진행하셔도 무관하세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실 때처럼 피부에 묻어서 체크아트나 혹은 저렇게 가로 세로를 그릴 때 나는 어려워. 피부에 묻을까봐 브러쉬를 틀어서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렇게 하시면은 직선이 그대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피부에 묻는 거 상관하지 마시고 그리시고요. 클렌저를 와이프에 묻혀서 닦아주시거나 혹은 물티슈를 지우시면 되세요. 물티슈에 물이나 클렌저가 묻으면 젤이 번지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지만 지금 보셨던 것처럼 와이프가 손톱 표면에 닿는데도 수축 현상 전혀 없습니다. 컬러가 번지는 현상은 없기 때문에 살에 묻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대로 진행을 해주세요. 이제 젤리필 라이너 블랙 컬러를 이용해서 조금 더 시스루한 느낌을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실험 컬러를 사용했지만 선명한 라이너가 함께 가면 시스루의 느낌이 그대로 표현이 되는 것을 훨씬 더 선명하게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똑같이 가로선으로 진행을 해주시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저희가 베이스에 화산 계통을 깐 이유는요. 베이스의 색깔에 따라서 꽃의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는 베이스 처음에 발랐던 베이스를 다른 색으로 할래 라고 하시면 위에 색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돼요. 베이스에 초록색을 깔았는데 위에 빨간색 장미가 그대로 보이진 않습니다. 클렌저가 분명히 묻었기 때문에 투명하게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색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꼭 그 점을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저희 소변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소리가. 시럽 컬러나 그 다음에 아트의 중간을 짧게 큐어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귤러 컬러와 라이너는 정확하게 1번을 큐어해 주셔야지 안정적으로 큐어가 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젤 중에서 가장 큐어가 안 되는 거는 노랑, 그 다음에 검정, 화이트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컬러는 조금 주의해서 정확하게 큐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노랑, 흰색, 검정만 잘 큐어하세요. 노란색이 들어가 있는 카키 계통, 주황색 계통은 다 조금씩 큐어하실 때 주의해서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큐어가 다 됐고요. 그 위에 탑젤을 도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탑젤도 베이스와 동일하게 발라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손톱에 3분의 2 지점을 발라주시고요. 프레인치 감싸신 다음에 다시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주세요. 탑젤도 엄태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조명에 비쳤을 때 반짝거림이 강한 탑젤과 그 다음에 밖에 자연광에서 햇빛에 비쳤을 때 반짝거림이 강한 탑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젤리핏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진 탑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보통 퇴근할 때 가로등 밑에서 서 있는데 건널려고 했는데 내 손톱이 유난히 반짝거린다. 왜 갑자기 이렇게 반짝거리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탑젤 같은 경우는 자연광이 아닌 조명등에서 유독 반짝이는 탑젤인 거기 때문에 자연광에서는 조금 더 광택감이 덜 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이 사용하는 탑젤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시면 조금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소비자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큐어 시간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60초 정확하게 큐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때 또 하나 포인트를 드리면 클렌저를 60초가 끝난 후에 닦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젤리핏 탑젤을 썼는데도 광택이 별로 안 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요. 성격이 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술이 끝나면 손톱을 바로 만져보시죠. 그러면 광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클렌저를 유독 많이 쓰시는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되세요. 클렌저가 손톱에서 완벽히 휘발되기 전에 손톱을 만지시면 광택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 점을 주의하셔서 성격이 급한 손님들이나 내가 클렌저를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고객님 손을 조금 잡고 있다 놔주세요. 안 그러시면 고객님이 바로 본인 손톱을 만져보실 거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서 사용해 주시고 마무리로 마카다미아 오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일 발라도 리프팅 나지 않아요? 하시지만 안전하게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마카다미아 오일은 말 그대로 마카다미아 너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보습력에서 가장 뛰어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신 모델분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부끄러우실 거예요.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박수를. 네. 자, 그 다음 아트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화면을 보시는 스웨이트 아트.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 모양의
헤드 트라이앵글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빠른 진행을 위해서 두 가지 아트를 동시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주시고요. 우선 베이스 컬러를 먼저 도포해 놓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저희는 조금 더 밝은 컬러를 선택을 했어요. 네, 매장에서 사용하실 때는 다른 컬러를 사용하셔도 무관하시고요. 우선은 셀프 아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실 컬러 화면에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셀프 아트 많이 보셨죠? 아마 작년 가을에 일본에서 어떤 에듀케이터 분께서 스웨터의 느낌을 엠보로 표현을 해서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보셨고 이쁘다고 생각하시면 매장에서 왜 안 할까요? 어려운 건 매장에서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쁜 컬러도 바르기 어려운 컬러는 소비자들한테 권해드리지 않죠? 권해드리시나 봐요. 저는 절대 권하지 않아요. 좋은 결과만 고객님들이 기억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는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이쁜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저희 젤리필 라이너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저렇게 하면 다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세요. 사용하실 컬러는 지금 화면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주셨어요? 네. 베이스 컬러도 하나의 컬러라고 생각하시고 진행을 해주세요. 베이스 컬러는 162번 컬러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158번. 자, 우선은 저희가 셀프 아트를 하기 전에요. 이 아트가 왜 젤리필 컬러로 하면 쉬운지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화면에 브러쉬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옆면에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지금 보시면 브러쉬가 어떻게 생겼어요? 납작하죠? 젤 브러쉬 중에서 브러쉬를 눌러놓은 브러쉬는 젤리핏 브러쉬밖에 없습니다. 테크아트를 젤리핏에서 구현을 했던 이유는요. 테크아트를 젤리핏에서 처음으로 아트를 개발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건 저 브러쉬의 특징인데요. 일반적으로 톤들을 사용하실 때 칼라게 바르실 때 어떤 브러쉬 선택하세요? 스퀘어 브러쉬 사용하시죠? 왜 그럴까요? 피트클 라인과 프렌치 라인을 잘 따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왜 젤 안에 들어있는 브러쉬는 다 동그란 모양일까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저희는 브러쉬를 한 번 더 눌렀습니다. 그래서 피트클 라인을 바르실 때 훨씬 더 깨끗하게 바르실 수 있고요. 프렌치 라인을 따실 때도 훨씬 더 깨끗하게 프렌치 라인을 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가로에선 체크를 하실 때도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하지만 사용을 하실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러쉬를 스퀘어 모형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브러쉬가 눌려져 있는 부분은 눌러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젤리핏 브러쉬는 다 저렇게 납작하게 눌러서 만들었는데요. 브러쉬의 모획수는 전체적으로 다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점도에 따라서 컬러에 따라서 바르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브러쉬의 모획수가 다 달라요. 그래서 FW, SS, 시럽, 라이너 다 다른 수의 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라서 매장 가서 해보셔도 되세요. 궁금하신 분들 보실 수 있어요. 저는 궁금한 걸 못하는 편이라 좀 많이 뜯어보는 편이거든요. 저는 저희 램프도 다 뜯어봤어요. 그릴도 다 뜯어보고요. 모두 꼭 해봐요. 정말 면보가 들어있고 다른 제품들은 면보가 들어있는지. 좀 저를 회사에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궁금한 거는 못 찾기 때문에 그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정말 뜯어서 해보시면은 아마 다른 제품들과 조금 놀라는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시는 것처럼 큐어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큐어하지 않아도 수축이 나거나 칼라끼리 만났을 때 뭉치 현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정적인 점도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보통 다른 브랜드에서는 우리 제품은 점도가 높아서 굉장히 발림성이 좋고요. 발색이 굉장히 뛰어나요 라고 하는 제품들의 특징은 어떠세요? 젤을 뜨면 젤이 끈적거리죠. 젤이 끈적거리면 손톱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컬러가 두껍게 발립니다. 프렌치 라인을 땄을 때도 프렌치가 정확하게 스마일 라인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거는 프로페셔널 제품이라고 하긴 어려우실 거예요. 보통 탐젤이 아닌 파리스 타입의 젤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파리스 타입이 왜 빨리 흑단화가 됐을까요? 아직 다른 나라를 가면요, 아직 파리스 타입의 젤을 많이 쓰지 않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지금 대만에서도 박람회가 있어서 그 시장도 똑같이 아직까지는 탐젤 시장, 이제서야 파리스 타입이 시작합니다. 저희 나라는 빠른 시술, 가벼움,
중요했기 때문에 파리스 타입의 젤들이 크게 확산화가 됐어요. 근데 두껍게 발리는 파리스 타입의 젤들은 그 기본적인 원리를 잊어버린 거기 때문에 아무리 점도가 높고 발림성이 좋아도 얇게 발리는 젤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헤지 트라이앵글 사용한 아트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아트판에서 보셨다시피 삼각형의 모양이었죠. 그거는 저희가 그냥 삼각형 모양을 좀 보여드린 거고요. 원형, 사각형, 아니면 원칼라로 진행하셔도 상관없으세요. 화면의 중간중간에 삼각형이 아닌 거 원칼라 위에다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한 거고요. 조금 더 모양을 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삼각형 모양을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올해 트렌드가 약간 보헤미안 느낌들이 유행이죠. 보헤미안 느낌이라고 하면은 약간 보이시한 느낌, 그 다음에 이런 패턴들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보헤미안이나 아니면 에스닉으로 검색을 해서 패턴들을 보시면 거의 다 삼각형 모양이에요. 직선이나 삼각형 모양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가 삼각형 모양의 아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삼각형 모양을 그리실 때는 조금 더 처음에는 좀 크게 그려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그리실 때 좀 편리하게 되시고요. 나는 삼각형을 손톱에서 어느 부분에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시면 도트 그리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세요. 다들 도트는 그리시는 건 아시죠? 도트 모르시는 거 아시죠? 도트 그리시는 방식으로만 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원칼라 한 번으로만 진행하셔도 발색이 그대로 표현됩니다. 가장 칼라 중에서 발색이 안 되는 칼라는 아마 아실 거예요. 푸른 계통. 잘 되시나요? 그렇죠. 여러 번 바르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푸른 칼라 중에서 가장 발색력이 높게 나온 시리즈가 이번에 나온 저희 FW 시리즈에 나온 칼라입니다. 아마 그래서 투코스로도 충분히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시는 것처럼 원코트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삼각형을 그리실 때는 보시는 것처럼 겹치지 않게 진행을 해주셔야 되세요. 조금 더 빠른 시술을 위해서 삼각형 모양이 전혀 겹치지 않게 진행을 해주세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브러쉬는 젤리필 라이너 브러쉬를 사용하고 있고요. 젤리필에서도 라이너가 나와?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나옵니다. 젤리필 라이너는 두 가지로 있고요. 그 다음에 라운드 브러쉬와 스퀘어 브러쉬가 있어요. 젤리필 이외에 다이아 젤이 있죠? 다이아 젤의 점도가 굉장히 높은 젤이에요. 점도가 높은 젤일수록 브러쉬의 텐션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라운드 브러쉬는 다이아 젤에 적합하게 만들어져서 텐션력이 굉장히 좋은 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주신 다음에 페이퍼 타월 준비해주세요. 그냥 모양이 있는 페이퍼 타월. 아까 클렌저를 닦아낸 와이프가 아닙니다. 부드러운 와이프가 아니라요. 거친 페이퍼 타월로 찍어주시기만 하시면 되세요. 처음에는 이거 화이트로 찍은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화이트로 지금 찍은 것이 아니라 페이퍼 타월로 살짝요. 부드러운 와이프는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찍기 위해서 삼각형 모양을 겹치지 않게 진행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큐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헤드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건 겨울이 되면은 쉽게 얘기 드리면은 샤넬의 트위드 자켓 보시면은 실밥이 오돌토돌하게 나와 있죠. 그렇게 버플의 느낌이 헤지라는 말을 표현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저 아트는 올 겨울에 아마 굉장히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스웨이트 아트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투코스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트가 끝나고 나면은 표면을 한번 만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옆에서 측면에서 두께감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처음에 베이스 컬러로 원컬러 발랐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로선 투코 진행하고 있고요. 이따가 아트 할 거고 그 위에 컬러가 또 들어갈 거고 그 위에 탑젤이 들어갈 거예요. 되게 두껍겠다 라고 상상이 되실 수도 있으세요. 하지만 이따가 보시면 그냥 원컬러 바른 두께로 마무리가 되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만큼 지금 사용하실 때는 굉장히 적은 양을 이용해 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는 것처럼 투콧을 진행하실 때도 퀴어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을 해주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가로선이 선명하게 일직선으로 나오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일직선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브러쉬에 물려져 있는 부분을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선이 잘 그려지죠? 아닌가 봐요. 여기 에디팅 분이 잘하시는 것도 있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브러쉬 조절만 잘하시면 아마 저렇게 가로 세로 그리시는 거 아마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같은 컬러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러쉬를 왔다 갔다 만드시면서 스퀘어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다시 큐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들어갔던 삼각형 트라이앵글 위에 베이스나 탑재를 한번 도포해주세요. 이때 도포를 하신 이유는 약간의 입체감 있는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입고 있는 스웨터, 그 다음에 해지의 느낌, 버플의 느낌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입체감 있는 느낌이 표현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베이스나 탑재를 한번 얇게 도포한 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도포할 때는 원래 바르는 방법이 아닌 긁듯이 발라주세요. 굉장히 얇게요. 그렇기 때문에 큐어 시간은 10초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스웨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큐어된 컬러 위에 젤리필 라이너 화이트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건 라이너가 선체 컬러가 있지만 화이트로만 이용해 주시는 스웨터의 느낌이 훨씬 더 잘 표현이 되세요. 만약에 엠보이 느낌으로 표현을 하고 싶으실 때는 스카프색 위에 화이트를 섞어서 이용을 해주시고요. 꼭 화이트여야만 스웨터 느낌이 정확히 표현이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내 앞으로 잡아당기듯이 한쪽 면을 한 번에 진행을 해주시니까 훨씬 더 빠르고 쉽게 진행이 되세요. 스웨터의 느낌이라고 해서 V자를 먼저 그려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V자보다는 한쪽 방향을 먼저 진행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편하게 진행이 됩니다. 컬러의 양은 조금 더 많게 진행을 해주셔야지 약간 더 입체감 있는 느낌으로 표현하실 수 있고요. 그리시는 게 아니라 내 앞으로 잡아당기듯이 라이너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편 라인 진행해 주시고요. 이때 선은 정확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아마 입고 있는 옷 중에 스웨터 느낌을 입고 계신 분들은 한번 옷을 보시면 정확하게 짜여져 있지 않으실 거예요. 원단이 스웨터이기 때문에 그물망 형태로 자유롭게 짜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트를 하실 때도 정확하게 그리실 필요 없어요. 나는 선을 잘 못 그려 라고도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냥 두께감이 틀리셔도 되고요. 선이 틀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반대편을 쭉 그려주세요. 이렇게 손톱을 전체 다 그리시면 지루하시니까요. 다 된 거를 준비해왔어요. 짠. 짠, 잘 큐어가 된 상태입니다. 네, 금방 그리셨어요. 네. 금방 그리셨고 큐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큐해주시고 다시 트레이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큐어가 된 상태 위에 다시 삼각형 모양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삼각형 모양을 그리실 때는 겹쳐지게 그려주세요. 약간 더 겹쳐지게 그리셔야지 입체감 있는 느낌이 확실히 표현이 되실 거고요. 이때 컬러의 매칭을 물론 저희 FW 12가지 컬러를 어떤 컬러를 쓰셔도 상관없으시지만 나는 혹시나 다른 컬러를 이용해 보겠다라고 하실 때는 컬러 매칭이 굉장히 중요하세요. 저희가 컬러를 시리즈로 출시를 할 때는요. 이 컬러를 어떤 컬러를 10손가락을 다 발라도 이상하지 않게 컬러 톤을 다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10손가락을 다 발라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컬러로 믹스를 하시고 컬러 매칭을 하시는 건 문제가 되지 않으시지만 다른 컬러를 함께 응용하실 때는 컬러 매칭을 조금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톤다운된 색을 같이 포인트로 주시던지 아니면 상반된 컬러를 선택해서 겹쳐주시는 것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베이스 컬러를 저희는 좀 밝은 색을 써서 위에 컬러를 선명하게 보이겠지만 따뜻해 보이는 컬러로 진행을 하시고 위에는 좀 밝은 컬러로 진행하셔도 상관없으세요. 네. 물론 여러 가지 컬러가 들어가도 되지만요. 너무 많은 컬러가 들어가게 되면 지저분해 보일 수 있으니까요. 한 컬러가 2개 이상의 삼각형 모양을 그려주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계속 삼각형 그려주고 있고요. 위아래 모양을 다르게 해서 그려주세요. 같은 방향으로만 해주시면 조금 지루할 수 있으니까요. 꼭지점 부분이 위로도 올라가고 아래로도 오게. 갑자기 위아래 노래가 생각나면 위아래. 네. 그 다음에 다시 페이퍼 타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페이퍼 타월 아깝다고 아까 찍었던 거 또 찍으시면요. 아까 찍었던 컬러 그대로 다시 손톱에 찍히세요. 아깝다고 이때 아끼지 마시고요. 이때 아끼지 마시고 다른 거에서 아끼시고 지금 페이퍼 타월 새 걸로 이용을 좀 해주세요. 에이 설마 그러겠어? 라고 하시지만 그러신 분들 꼭 있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다시 큐어하고요. 스웨터 아트 지금 다 그리시고 나서도 큐어한 상태에 다시 그렸습니다. 자, 이 위에 이렇게만 하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어떠세요? 약간 날파리가 앉아있는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같은 컬러를 이용해서 위에 한 번 더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컬러를 이용해서 한 번 더 칠하면
컬러가 화이트가 다 가려지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브러쉬 양을 최대한 적게 만들어주시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러쉬는 거의 없습니다. 너무 컬러 양 조절이 어려우시면요, 클렌저를 살짝 묻히시고 브러쉬의 양을 최대한 적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진행하셔도 되세요. 이렇게만 하고 끝나신 거라고 생각하진 않으셨죠? 네. 날파리가 정말 앉아있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날파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스웨터라고 아무 생각 없이 있었는데, 저희 회사에 있는 남자 직원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손톱에 왜 벌레가 앉아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은 항상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위에는 꼭 한 번 더 컬러가 지나갈 수 있게 진행을 해주십시오. 보시는 것처럼 컬러 양을 최대한 적게 만들어 주시고요. 어려우시면 꼭 클렌저를 살짝 묻히셔서 컬러 양을 적게 만들어 주시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때는 컬러 양이 적다고 해서 아까 그렸던 선을 넘어가시면 안 되세요. 처음에 열심히 가려서 이쁘게 그려놓으시고 지금 컬러 바르시면서 선을 흐리게 만들어주시면 지저분해 보일 수 있으세요. 물론 이 아트도 그렇고 헤드 트라이앵글도 동일하게 그냥 막 하셔도 되세요. 내 느낌대로 하셔도 되시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포인트가 없게 되면요, 지저분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주의하실 거는 가로선, 화이트 라이너를 이용하시는 거는 막 그리셔도 되시지만 가로선을 그린 선은 정확하게 일직선이 보여져야지 손톱 위에서 깨끗하게 표현이 되실 거예요. 마지막까지 컬러 다 발라주시고요. 물론 지금은 팁에 진행을 해서 여러 가지 컬러가 들어갔지만요, 아마 손톱에 했을 때는 이 중에서 한 두세 가지 컬러는 빠지게 되실 거예요. 다음 스퀘어 진행하고 다시 트라이앵글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마지막에 트라이앵글은 어떻게 여러 겹을 겹치셔도 상관없으세요. 하지만 마지막에만 화이트나 혹은 블랙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아까 스웨터에서도 가로선은 꼭 정확하게 직선이 눈에 보이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것처럼 헤드 트라이앵글에서는 여러 가지 컬러가 들어가면 지저분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화이트나 혹은 블랙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즘에 아트 중에서 테두리 그리는 아트 많이 유행을 하고 많이 하고 계시죠? 왜 그럴까요? 지저분해 보이는 걸 마무리할 수 있어요. 손톱이 마무리가 되지 않는 모습을 테두리를 통해서 정리된 느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시피 지금 이 아트에서도 화이트랑 블랙을 이용하시면 마무리된 느낌, 깨끗한 느낌으로 마무리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파란톤에 진행을 하게 되면요, 지금 보시는 것보다 삼각형이 아마 작게 나오실 거예요. 작게 여러 가지 컬러가 들어가시면 지저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테두리를 바르시는 것처럼 화이트나 블랙을 이용해서 마무리에 꼭 삼각형 모양을 그려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네, 똑같은 방법으로 와이프를 찍어주시고요. 네, 큐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각형 모양으로 했지만 원컬러에 진행한 거 화면에 아트판 한 번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트판 한 번만 화면에 보여주세요. 지금 보시는 건 똑같은 방법으로 원컬러 위에 진행을 한 거예요. 저희는 삼각형 모양으로 해서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지만 매장에서는 쉽게 원컬러로 진행을 하셔도 되세요. 테두리에만 살짝 컬러를 발라놓으신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와이퍼로 찍은 상태입니다. 아마 이렇게만 하셔도 추가적인 매출, 그라데이션 효과가 나기 때문에 쉽게 진행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제 포인트는 마지막에 같은 컬러를 사용했던 컬러를 이용해서 테두리를 꼭 그려주셔야 되세요. 그래야 정리된 느낌이 나실 거예요. 네, 그럼 두 가지 아트 마무리된 거 탑재 도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팁을 발랐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전체적으로 그냥 도포를 하고 다음 아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트는 엑스닉 다이아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갖고 계신 종이에서 2번에 적혀져 있는 아트예요. 이 아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트렌드를 검색하다 보면 이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옷에서, 신발에서, 벽지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들인데요. 이 패턴을 저희가 그려봤더니 너무 복잡한 거예요. 물론 선을 잘 그리시는 분은 상관없지만 선을 잘 그리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예 포기하는 아트가 돼버리는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도록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그 공식을 설명을 드리시면 조금 더 쉽게 매장에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포스터 아트도 지금 이런 패턴들이 좀 유행해서 포스터 아트를 진행을 했는데
포스터를 매장에 안 붙여놓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쁘대요.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떠세요? 저희 포스터 보셨죠? 어떠셨어요? 안 보셨어요? 제가 했는데 좀 봐주시죠. 매장에 붙여놨더니 손님들이 그 아트를 해달라 그러신대요. 그래서 띄워버리셨대요. 좀 당황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통화를 했어요. 저희 매장에서. 어제 손님이 가신 분이 그 아트를 해달라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 라고 전화가 왔어요. 너네들이 할 수 있겠니? 라고 했더니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해봐서 못하겠어요. 라고 아까 전화가 와서 손님한테 포토 하나에 4만원이라고 말씀드려. 너희 손님이 결정하실 거야. 4만원에서 하루에 3-4시간씩 아트 그리고 그냥 퇴근해도 되잖아요. 저거 포스터 있는 아트 다음에 퇴근해야 돼요. 힘들어서. 네. 오늘 결과는 이따 제가 통보를 받으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간 이야기를 하셔가지고요. 자, 우선은, 제가 자꾸 다른 길로 가면요. 다른 길로 좀 인도를 좀 해주세요. 네. 자, 에스니퍼 다이아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컬러로는 FW162번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른 컬러로 진행을 하셔도 되지만 조금 더 선명한 저 공식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밝은 컬러를 선택을 했고요. 자, 우선은 블랙 라이너 1번을 준비해주세요. 이때 선 작업은 대충 하셔도 되세요. 어차피 이거 이따가 다시 한번 갈 거기 때문에 지금 손님들 손톱 위에 할 때 이 작업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자, 우선 정 가운데 점을 2개 찍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위에도 동일한 지점에 점을 2개 찍어주세요. 아래도 동일하게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 네, 양 사이드. 자, 그 다음 가장 꼭지점에서 가운데 점을 찍었던 부분으로 내려오세요. 자, 다시 모서리에서 꼭지점에서 모서리로 가시네요. 네, 네, 가주세요. 선명하게 그리실 필요 없고요. 삐뚤삐뚤해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꼭지점에서 가운데로 와주시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쪽에 삼각형 모양이 그릴 수 있도록 선을 그려주세요. 그 다음 큐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맨 위에 찍어놨던 부분에서 가운데 부분으로 그렇게 되시면 마른 거를 그린다고 생각하시고 내려오시면 되세요. 네, 마른 모가 하나가 모양이 생겼고요. 다시 반대편도 동일하게 마른 모를 그려주세요. 이때 마른 모를 그리실 때는 가로로 너무 넓게 만들어주시면 손톱이 넓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세로로 길게 진행을 해서 그려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직선은 됐고요. 이제 곡선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에듀케이터 분 손톱을 보면서 그리는 걸 보시면 이해가 훨씬 더 빠르실 거예요. 네, 반대편도 동일하게 그려주세요. 나는 라이너를 저렇게 사용할 수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상관없으세요. 지금은 에듀케이터 분은 정교하게 그리셨지만 지금 작업에서 손이 선명하게 나오실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에 선 작업이 한 번 더 갈 거기 때문에 편하게 진행을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마른 모 테두리에 곡선을 그려주시면 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의 트렌드는 여성적이지만 중성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한 시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선과 곡선이 항상 같이 그려지게 되면 손톱 위에서 중성적인 느낌이 쉽게 표현이 되실 겁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하시면 아트를 선택하실 때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렇게 해서 모양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큐어 후에 안쪽의 색상만 칠해주시면 되십니다. 큐어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안쪽의 색상을 칠하실 때는 첫 번째 다이아몬드 모양, 마름모 모양을 조금 더 선명하게 그리시면 그 다음에 색깔 칠하시는 거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처음에 색깔 칠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모양을 다 그려놓으시면요. 아무 데서부터나 칠하세요. 그렇게 되면 내가 틀린 부분을 다시 수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색깔을 칠하실 때는 양쪽의 마름모를 먼저 칠해주세요. 내가 마름모가 삐뚤어졌으면 지금 칠하시면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때 중심의 모양을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쉽게 그리실 수 있으실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냥 한 번에 컬러를 다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반대편 선. 지금 컬러를 반대편 위와 가운데를 동일한 컬러를 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컬러를 하셔도 상관없지만 다양한 컬러가 들어갈 때 포인트가 없으면요 굉장히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컬러를 칠하실 때는 지금 보셨던 것처럼 반대편의 위아래 그 다음에 큰 마른 거의 모양의 색깔을 동일하게 칠해주세요. 그 다음에 색깔 칠하시는 거는 원하시는 대로 진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위아래 다시 칠해주시고요. 지금 모양 헷갈리지 않으세요? 그림 그리시는 거?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지 않으셔도 괜찮으시겠죠? 네. 그래도 저희 에듀케이터분이 칠하시는 동안 제가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지루하니까요.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여러 번 세미나를 하고 나서 끝나고 나면요. 저한테 다시 오세요. 아까 그렸던 다이아퍼 한 번만 종이에 그려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세요. 되지만 색깔이 다 보이시나요? 한 번 더 좀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이따가 그려드리기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 에듀케이터분이 저 안에 색깔을 다 칠하는 동안 심심하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 그리실 때는 가운데 중심을 그리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가운데 중심에 점두개를 찍는 게 어려우시면요. 처음에 선을 먼저 그려주세요. 정 가운데 선을 먼저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 정 가운데 선을 그리신 양쪽으로 1mm 정도만 띄어서 점을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점을 찍으셨으면 다른 점을 찍지 마시고요. 그냥 모서리에서 가운데 점 찍었었던 대로 내려오시기만 하세요. 그 다음 큰 삼각형이 그려지셨으면 내가 가운데 마른 볼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내려오세요. 근데 손톱이 작아서 이 안에 굳이 마른 볼을 다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그리기 어려우실 거예요. 조금만 마른 볼만 많으면요 색깔을 칠하게 그림을 그리시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라주시기만 하시면 되세요. 이 부분은 잘라서 마른 볼을 그려주세요. 지금은 팁이 진행했기 때문에 팁 사이즈가 일반적인 사람 손보다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사람 손이 진행을 할 때는 꼭 끝부분이 잘리게 진행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쉽게 진행을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이 가운데 선을 처음에 그리실 때는 선을 그리는 게 쉬우신 게 곡선. 아까 곡선을 그릴 때 조금 더 어려우셨을 수도 있으실 거예요. 곡선을 그리실 때는 모서리에서 내가 가운데 그렸던 선까지만 내려오세요. 그 다음에 이 선에서 내려오시면 되고요. 아까 처음에 그렸던 선에서 내려오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곡선을 그리기 쉬우실 거예요. 제가 말을 하는 동안에 많이 칠해놨어요. 그래도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자, 색깔을 다 칠하는 것도 준비해놨어요. 네. 자, 여기까지 색깔만 칠하면 이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색깔을 칠하고 나면 처음에 그렸던 블랙 라이너의 선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렸던 블랙 라이너를 대충 그리셔도 되시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블랙선을 딸 텐데요. 이렇게 다 그려놓으면 블랙선을 따실 때 그냥 내가 그렸던 선을 그냥 따라서 가세요. 그냥 다시 처음부터 처음에 곡선 이렇게 다시 그리시면요. 이 모양이 다시 다 틀어져요. 처음에 그렸던 그 공식을 이해하셨으면 처음에 그렸던 그 방식대로 똑같이 마지막에 그리실 때도 선을 칠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마지막까지 깨끗하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항상 주의하실 거는 이 마름모, 이 마름모가 정확하게 마름모가 나오면 아마 이 곡선을 그릴 때 조금 더 답답해 보이시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항상 마름모의 모양이 길게 나오셔야지 곡선을 그리실 때 원활한 곡선을 그리기 쉬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이 라이너의 포인트를 좀 라이너를 사용하는 방법을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까도 앞쪽에서 이걸 다 세필붓으로 그린 거예요? 라고 물어보셨죠. 아니요, 젤리핀 라이너로 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젤리핀 라이너로도 가능해요? 젤리핀 라이너는 안에 브러쉬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라이너의 브러쉬 모양은 어떤가요?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두꺼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젤리핀 라이너는 안에 브러쉬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다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러쉬의 사용 방법을 저희가 또 공식으로 만들었어요. 브러쉬의 각도가 브러쉬의 각도에 따라서 전혀 다른 라이너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그릴게요. 브러쉬의 각도가 이 정도 각도면은 어느 정도의 선이 나올까요? 브러쉬의 끝이 세워졌기 때문에 굉장히 얇은 두께가 나오는데요. 브러쉬의 각도가 이 정도로 눕혀지게 되면 두꺼운 선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선을 그릴 때 내가 어느 정도의 각도를 가지고 젤리핀 라이너를 사용하지라고 생각하시면 라이너를 쉽게 선택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 화장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러쉬의 각도를 맞추기 위해서 손톱을 움직여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따가 저희가 그 다음 아트로 체크아트를 진행할 텐데요. 체크아트를 하실 때 라이너의 각도를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직선을 그리실 때 손톱을 움직이는 방법, 곡선을 그리실 때 움직이는 방법을 조금 더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고요. 아트판 화면에 한 번 더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이 공식은 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색깔을 다 칠하셨으면요. 안쪽에 모양을 원하시는 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안쪽에 그림을 원하시는 대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다 그리고 있으면 지루하시죠? 그릴까요 그냥? 너무 지루하시니까요. 안에 모양은 패스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근데 이때 조금 더 물어보셨던 게 없어요. 제가 안쪽 하나 더. 네. 이 원형은 어떻게 그렸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첫 번째는요. 블랙과 화이트 라이너를 이용해서 하나씩 다 그린 거고요. 좀 티가 나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두 번째는 유니존 글리터를 이용을 했습니다. 동그란 원형 글리터 아시죠? 동그란 원형 글리터를 중간 사이즈를 먼저 붙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큐하시고요. 베이스랑 탑체를 얇게 도포하신 다음에 화이트 단의 사이즈 부착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트를 보시면 내가 손으로 라이너를 딴 듯한 느낌을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색깔 들어가고 칼라 들어가고 원형 글리터가 두 개가 들어가면 어때요? 두께감이 형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형 글리터를 선택하실 때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저희가 사용한 건 유니존 원형 글리터거든요. 지금 출시된 원형 글리터 중에서 가장 얇은 두께예요. 그 다음에 화이트나 블랙, 칼라 혹은 다른 칼라 탑젤을 바르면 어떨까요? 탑젤에 의해서 칼라가 녹아서 번지는 현상들이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유니존 글리터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따가 아트판에 있는 아트 손을 만져보셔도 괜찮으세요. 탑젤 한 번만 도포한 건데요. 지금 유니존 글리터 두 개를 바르고 탑젤 한 번만 도포해도 충분히 매끄럽게 만져지는 형태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체크 아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트판을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아트를 선택한 이유는 가을, 겨울 되면은 모든 패턴은 체크가 나와요. 아무리 이쁜 아트도 여러 가지,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많은 세미나를 다니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제가 카메라가 되지 않았을까요? 아마 많은 세미나를 다니실 거예요. 이쁜 아트도 많고 멋진 아트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네일리스트가 이쁘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다 하나요? 소비자들은 하지 않아요. 왜요? 눈에 익지 않은 아트는 아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체크는 옷이나 원단이나 벽지나 여러 군데서 봤고요. 가을, 겨울이 되면 모든 곳에서 체크 패턴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체크 아트를 권장하시게 되면 고객님들이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많이 하지 않는 이유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셔서 여기 계신 분들이 안 하실 거예요. 하지만 젤리핀, 브러쉬 특징을 생각하시면 아마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아트판을 보시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저 세 가지를 오늘 다 보여드릴 거예요. 어떻게 지금 이거 다 보라고? 나 시간 없는데?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요, 오늘 보여드리는 건 이 마지막에 있는 아트 하나예요. 하지만 이 아트를 하다가 중간에 멈추면 이게 되는 거고요, 중간에 멈추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에 또 멈추면 다른 체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마지막까지 단계까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가능할까요? 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가능합니다. 설마 제가 이제부터 시작할 건데 거짓말을 하지 않을까요? 네. 우선은 베이스 컬러를 도포를 했고요. 지금 테크의 가장 기본은 톡톡에서 사정분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톡톡에서 사정분을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처음에 그리시는 거는 4분의 4 지점을 먼저 칠해주세요. 지금 사용하는 컬러는 실험 컬러 C27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직선이 그대로 그려져요. 브러쉬 조절만 잘하시면 됩니다. 아니야, 저거는 저 에듀케이터 분이 하셔서 그럴 거야. 그런 건가요? 에듀케이터 안은경 선생님? 예, 저희 선생님이 잘해서 선이 잘 그려지는 건가요? 제일 좋습니다. 까우치는 골석 같아요. 브러쉬의 조절, 양 조절만 잘해주시면 되세요. 시럽 컬러를 사용하실 때는요,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색깔이 진하게 나올 수도 있고 덥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고려를 해주시고요. 나는 조금 색깔이 연하게 나온다라고 하시면 투코스로 진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컬러는 FW 컬러 159번을 사용해서 사이드 부분을 칠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손톱이 작아서 난 사등분이 어려워 라고 하시면요, 그냥 이 부분을 잘라서 사이드의 양 사이드의 부분을 잘라주세요. 손톱이 작다고 하시면 사등분을 하시지만 끝에 부분을 잘라서 진행을 해주세요. 작은 손톱을 굳이 다 사등분을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을 잘라주시기만 하면 되세요. 네, 그 다음에 C40번 컬러를 이용해서 159번 컬러 위에 한 번 더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159번만 하고 마무리하셔도 상관없으세요. 근데 지금 색깔이 지금 선명하게 화면에서 스크린이기 때문에 잘 안 보여서 저희가 조금 더 환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C40번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보라색이고요. 그럼 시럽 컬러는 저렇게 체크나 아트할 때만 사용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저희가 시럽 컬러를 출시를 하면서 체크아트를 보여드리다 보니 체크아트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신가요? 실수로. 그렇군요. 네. 언제쯤 제가 익숙해질까요? 네. 자, 그 다음 우선 가로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사정분을 해서 두 칸을 칠하셨으면 위에 두 칸을 칠해주세요. 지금 사용하는 컬러는 C44번 컬러고요. 큐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래 칸에 159번을 이용해서 다시 두 번째 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거는 처음에 그렸던 사정분의 선과 가로에 그리는 선의 크기가 동일하는 것만 체크해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동일하게 색깔을 칠해주시면 정 가운데 만나는 지점에서 정사각형이 나오실 거예요. 정사각형이 나오는 것만 체크해 주시면 체크는 완성됐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다시 방금 사용했던 이 두 가지 컬러를 세로로 그려주세요. 지금 많은 컬러를 이용하는 건 아니고요. 계속 두 가지 컬러를 서로 교차되게 색깔을 칠하고 있습니다. 방금 그렸던 159번 컬러를 세로로 그리고 있고요. 위에 그렸던 C44번을 세로로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실험 컬러를 설명하다가 멈췄는데요. 실험 컬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하나는 지금 보셨던 것처럼 완전히 투명하게 나오는 컬러, 하나는 우유빛이 들어가 있는 컬러.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아트를 하실 때 컬러를 변경하셔도 되지만 이 두 가지 특징을 조금 고려하신 다음에 생각하셔서 아트를 진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젤 중에서 젤에서 가장 구현이 어려운 컬러들이 누드 컬러예요.
하지만 소비자들은 누드 컬러, 프렌치 밑에 다를 수 있는 컬러들을 많이 선택을 하고 싶지만 컬러가 없어서 선택을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는 시럽 컬러를 이용하시면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이 가능하세요. 그 점을 좀 이용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로와 세로의 선을 동일하게 칠해주기 위해서는 이번에 가로선이 갈 거예요. 그럼 무슨 색이 가야 될까요? 처음에 그렸던 두 색깔이 가로로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매장에서는 소비자들이 빨간색을 바르고 싶어요 라고 해요. 저는 밝은 빨간색을 바르고 싶어요. 하지만 빨간색의 범위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 이거보다 조금 더 밝은 빨강 없어요? 저 이거보다 조금 더 다운된 빨간색 없어요? 이러실 때는 매장에 가지고 계신 레귤러 컬러 위에다가 지금 보셨던 C44번을 발라주시면 좀 혹은 밝게 혹은 어둡게 또 표현하실 수 있으세요. 나만의 컬러를 소비자들한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소비자들이 훨씬 더 만족하고 넘어갈 거예요. 네일 아트를 하는 이유는 본인의 만족도 있지만 누군가한테 보여지는 만족도도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본인의 만족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나만의 컬러를 발랐다는 거에 대해서도 크게 메리트를 느낄 거예요. 그래서 시럽 컬러를 그렇게 조금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손톱이 짧으신 분들은 보통 이 상태에서 거의 끝나실 거예요. 근데 손톱이 길기 때문에 밑에다가 컬러 하나를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의 가로선, 한 번의 세로선을 그려주신 다음에 큐어를 동시에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까지 진행하시고 라이너만 그려주시면 첫 번째 아트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끝.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체크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C15번, C40번을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서 또 설명을 좀 같이 드릴게요. 지금 C15번을 어디에다 그리시는지 보이시나요? 처음에 4등분을 하셨죠? 4등분을 하셨으면 4등분 중에서 4분의 1과 4분의 2 지점 사이를 칠해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리시는 거 4분의 3과 4분의 4 지점 겹치는 부분을 C40번을 이용해서 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겹쳐지면서 또 다른 색이 나오고 조금 더 오면 느낌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네,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칠하고 나면 두 번째 아트가 되시는 거고요. 간단하죠? 저희가 아까 중간에 멈췄지만 그 전에 멈추셔도 다른 체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만 하면 약간 너무 답답해 보여. 나는 조금 밝게 가고 싶어. 아직 나는 더워. 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밝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C10번을 이용해서 지금 이 비어있는 공간에 칠해주시기만 하시면 되세요. 전혀 다른 느낌으로 표현이 되실 거예요. 보시다시피 밝은 컬러로 표현이 됐습니다. C10번 하나 컬러로 인해서 전혀 다른 색으로 표현이 되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또 마무리 하셔도 되시지만 하시면 또 다른 체크가 되시는 거고요. 이번에는 큐어한 후에 C44번을 이용해서 다시 가로선을 그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조금 더 밝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C44번을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주의하실 건 아까 뭐였죠? 체크에서? 두 선이 만날 때 정사각형이 나오는 것만 주의하시면 그 어떤 체크도 어렵지 않으세요. 저렇게 체크를 다 하시고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세요. 저 똑같이 했는데 뭔가 체크가 이상해요. 근데 저희 답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였을까요? 더러워요. 체크가요, 이 정사각형이 안 나오면 더럽게 나와요. 그 점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처음에 세로로 그렸던 선이 이 정도인데 가로로 그리는 선이 이만큼이에요. 그럼 얇게 나오죠? 다음 선은 또 얇게 그렸어요. 그럼 여기랑 다 다른 정사각형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손톱 위에서 많은 사각형이 보이기 때문에 더러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점을 조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크의 포인트는 라이너예요. 나는 근데 체크가 0 이상해 라고 하시면요, 내가 실수한 부분에 라이너를 그려주세요. 나는 이게 너무 얇게 나왔어 라고 하시면 라이너를 조금 더 위에다가 칠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사용한 컬러는 라이너 8번 레드 컬러를 이용하고 있고요. 이때 라이너를 그리는 걸 조금 주목 깊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라이너의 각도가 보이시나요? 라이너의 각도만 지켜주시면요, 라이너의 선을 충분히 다 조절하실 수 있으세요. 보이시는 것처럼 각도만 맞춰주시면 되고요. 라이너를 그리실 때는 항상 팁을 이용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라이너를 이용해서 가로 세로 선을 그리시면 마무리가 되시고요. 그렇게 되시면 오늘 5가지 아트가 완성이 되시는데요. 오늘 5가지 아트를 보시러도 오셨지만 아까 들어오시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뒤쪽에 아트 많이 보셨나요? 처음 보시는 아트들도 있으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신칼라를 사셨던 분들은 안쪽에 아트북이 있어서 아트북에 있는 아트들도 궁금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궁금하신 거는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충분히 다 물어보시고 알아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로 세로 지금 마무리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이때 라이너 컬러는 여러분 전 아직 안 찍었어요. 여러분 뒤에 아직 아트를 안 찍으신 분들 찍고 계셔서 제가 하나만 더 알려드리고 오늘 세미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 라이너를 선택하는 이유는 라이너를 컬러를 선택하실 때 라이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택 컬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라이너를 선택을 하실 때는요, 체크 안에 들어있는 컬러색만 선택을 해주세요. 체크 안에 들어있지 않은 라이너를 이용하시면 굉장히 지저분하게 나옵니다. 항상 라이너를 선택하실 때는 화이트와 블랙은 상관없으세요. 그 이외의 컬러를 선택하실 때는 컬러 안에 들어있는 라이너를 선택해 주셔야만 깨끗하게 체크가 마무리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라이너 그리고 큐어 후에 탑젤 바르고 마무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미나 괜찮으셨나요? 네. 다들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세요. 매장에 빨리 돌아가셔야 될 것 같으셔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수고해주신 저희 에듀케이터분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왜